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강남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다. 이런 뉴스 기사가 들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얘기가 좀 많죠? 맞아요. 이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청취자님께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핵심 지표인 전세가율이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데 네네. 이 비율이 낮다는 건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 그 소위 갭 있잖아요. 그게 커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갭이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이 53.52% 정도. 작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해요. 서울 전체로도 낮은 편인데? 근데 이게 강남 쪽으로 가면요. 훨씬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아, 강남이요? 네, 강남구는 전세가율이 글쎄요. 40.7%까지 떨어졌대요. 이게 2013년에 통계 집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낮은 거래요. 40.7%면 와, 정말 낮은데요? 그렇죠. 송파도 43.1%, 강동도 50%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 원인으로 뭘 꼽냐면 지난 2월에요. 그 잠삼대청이라고 불리는 곳들 있잖아요. 잠실, 삼성, 대청, 청담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풀린 것들이요? 맞습니다. 거기가 풀리면서 그동안 좀 묶여있던 고가 아파트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는 확 올랐는데 전세가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네, 전세가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갔다. 이런 분석입니다. 규제 완화가 매매가 상승을 부추겼고 전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런 그림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매매가만 급등하고 전세는 주춤하는 상황.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냥 거래 풀려서 오른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기사 속 전문가 분석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이 벌어진 갭, 그러니까 낮은 전세가율이 어쩌면 시장 하락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락 신호요? 그럼 왜 그렇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그 갭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갭이 작으니까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수억 원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이런 구매 수요 감소가 결국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아하,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갭 투자자들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분명해 보여요. 네. 근데 기사에서도 보면 과거 2009년이나 2010년 또 2021년 하반기 이때 집값 하락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위 강남 불패라는 인식도 워낙 강하니까 이번에도 정말 하락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남 불패 심리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아무리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크다고 해도 이 매매, 전세 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벌어지면 사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매수 여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현금 부자 아니면 힘들죠. 맞아요. 현금 동원력이 아주 뛰어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시장 참여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사 속 전문가도 현 정부 정책이 가격을 좀 지지하는 효과가 일부 있었을 수는 있는데 네, 정책 효과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의 기본적인 힘, 즉 구매력이 약화되는 이 큰 흐름을 정책만으로 완전히 뒤집기는 어렵고 또 시간도 걸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갭 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요즘 금리 부담도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랑 맞물려서 전반적인 매수 심리나 능력이 약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정책 효과보다 이 시장 지표가 더 강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 만약에 주택 구매나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기록적으로 낮은 전세가율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갭이 뭘 의미하는지, 네. 즉 시장 참여자들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걸 좀 면밀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예측보다는 현재 시장이 보내는 이 신호 자체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살펴본 기사는 강남의 역대 최저 전세가율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변수가 많죠.
맞습니다. 오늘 주로 다룬 이 전세가율 외에도 예를 들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또 정부가 어떤 다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 아니면 뭐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이런 다른 요인들이 오늘 이야기한 이 낮은 전세가율이라는 지표와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강남, 더 나아가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시장을 계속 주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